해안에서 그런대로 멀지 않은 우리 아파트 바로 코앞에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년 정도 비어있던 점포였는데 원래는 양과자 집이었습니다. 슈크림이 세금 포함해서 100엔 하던 가게였는데 아마도 그런 가격이 인기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에 끌린 건 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적게 어림잡아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먹었습니다. 물리지도 않더군요. 그 양과자 집은 원래 있던 곳에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주소 표기가 단순히 번지수의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지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곳으로 단독주택이 즐비한 주택가 일대 거의 중심부로 이전했습니다. 그 동네라면 아마 빵 가격을 올려도 괜찮겠거니 양과자 집주인은 분명 그렇게 전망했겠죠. 그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어느샌가 120엔이 되어있는 슈크림빵을 막상 보니 그것이 결정타가 되어 저와 그 양과자 집과의 심리적인 거리는 실제 거리 이상으로 멀어졌습니다. 덕분에 요 반년 사이 조금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보면 가게는 변함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과자 집에 대한 제 관심은 사라졌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집 슈크림빵이 특별히 어딘가 맛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때는 커스터드 크림이라면 뭐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년 동안 그 점포 자리에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저는 딱히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누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 싶었는데 거기에 생기는 게 빵집이라니. 저는 어린 시절부터 빵이라면 사족을 못 썼기 때문에 멀리서 그 점포가 내장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내 곁에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들뜬 말이 머릿속을 맴돌 정도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벅차오르며 주체하지 못하는 와중에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점포 앞에 서서 개점 축하 화환 2개가 진열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제야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은 빵집이면 좋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빵집일지도 몰라. 그건 모를 일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2시경에 이르기까지 점심을 못 먹고 있던 저는 배가 살짝 고파와 그때 퍼뜩 생각이 난 그 빵집을 처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빵집 내부는 바깥에서 바라보며 멋대로 상상했을 때의 인상보다도 밝았고 어딘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가게 면적은 반대로 양과자 집이었을 때보다 조촐하고 아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빵 위에 얇게 썬 양파와 치즈를 올려 구운 것을 하나 샀습니다. 딱 하나 고른 것 치고는 상당히 고민을 한 탓에 한 15분 가까이 걸렸는데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 점원은 제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이 사람이 아마도 카운터 안쪽에 오븐이 구비된 주방에서 그날 빵 굽는 작업을 마치고 이미 뒷정리를 시작한 빵 만드는 아저씨의 어머니겠구나 하고 어림짐작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든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굳은 미소를 머금은 인매가 꼭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서점의 트레이드 마크 같아서 안간힘을 다해 넉살 좋게 고객을 응대하려는 모습이 약간 찜찜해 역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마 저 말고 별로 없을 테니 계속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크림색 두꺼운 종이로 만든 포인트 카드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사온 야채빵을 비닐봉지에서 반쯤 꺼내 왼손에 들고 방에서 인터넷을 하며 베어 먹다가 저는 그 빵집이 은근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코티디앙이라는 빵집. 맛있지 않아요? 맛있다고 해야 하나? 일본 빵집이 아니라 본격적인 본고장 느낌이 나던데. 그렇다고 본고장 빵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요.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진짜 맛있죠? 예전에 프랑스에 몇 년 살았는데요. 거긴 아무래도 빵이 맛있잖아요. 귀국해서도 그 부분은 계속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코티디앙 빵은 프랑스에서 맛보던 것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덕분에 벌써 단골이 되어버렸어요. 아, 저도 단골이에요.
어쩌면 가게에서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구나. 본고장 빵에도 뒤지지 않는 맛이라는 거군요. 저는 본고장 빵 맛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먹어보니 여기 맛은 좀 다르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오늘 여쭤봤는데 사장님은 고베에서 공부하셨다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랑 점심시간에 카운터에 계시는 여자 사장님 어머니실까요? 또 약간 간사의 사투리였어요. 저는 다음날도 코티디앙에 가서 이번에는 어제와 같은 야채빵이 아니라 빵 본연의 맛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식빵을 사보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계신 할머니가 어제와 똑같이 웃는 얼굴로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기억하고 계시던 것이 그 표정, 얼굴 주름이 생긴 모양까지 더해져 정이 깃든 미소란 느낌이 들어 좋아졌습니다. 식빵을 8조각으로 잘라달라고 할지 6조각으로 잘라달라고 할지 망설여져 제가 평균적으로 먹는 양이 8조각 냈을 때 2조각인지 6조각 냈을 때 1조각인지 생각했더니 더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1, 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조각으로 했는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둘 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이 근처 사세요? 할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네, 정말 바로 요 근처예요. 대답하고 할머니에게 아마존 마크를 흉내낸 입모양을 만들고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제 받은 포인트 카드에 추가로 스탬프를 찍어 주었습니다. 계산대 옆 등나무 바구니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식빵 비투민을 담아 놓았는데 저는 그걸 한 봉지 집어 가게를 나갔습니다. 결제하는 위치에서 보이던 유리창 너머 풍경 밖으로 내가 사라져 갔고 그 후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는 잠시 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웃는 얼굴을 내려놓고 하품을 했습니다. 10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한 여자가 작은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는 손을 뻗어 가늘한 금속 행거에 나란히 걸려있는 빵 집는 집게들 중 하나를 꺼냈는데 잡자마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카운터에서 할머니가 아이의 나이를 묻자 아이는 오른손 손가락을 4개 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는 얘 좀 봐. 너 아직 3살이잖니? 하고 말했습니다.